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배우기 이렇게 오늘 사실 이제 보통 금요일 날 찍는데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 내일 좀 일정 때문에 미리 좀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산업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자율주행까지 끝났으니까 그래서 기업 분석 이제 많은 분들이 기업 분석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사실 뭐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처럼 하긴 좀 어렵고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기업의 주가가 뭐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알고는 계셔야 되거든요. 이 기업은 어느 게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인지를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알죠. 반도체가 뭐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반도체도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사실 자세히 들어가면. 네. 근데 어쨌든 그 직관적으로 뭐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처음 보는 기업들은 모르고 누가 뭐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어디 뭐 방송에서 좋다는 얘기 듣고 샀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작 기업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투자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네. 내가 알고 해야죠. 적어도. 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주가가 결정이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모르시는 분도 많고 모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예, 정말 그거 공부하려면 사실 쉽진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존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랫동안 투자하시려면 꼭 그걸 예,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 사실 여기 보면 여기 한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 AI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요새 AI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챗 GPT도 요새 많이 쓰거든요. 예, 공부하는 걸 그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예, 제가 챗봇에 공부한 거 좀 그림 좀 그려달라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PPT 만들 때도 AI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림 그려준 거예요. 제가 포모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려줬어요. 정말 포모 같죠. 자기 혼자 외톨이에요. 남들. 그래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이게 포모죠. 근데 우리 투자할 때 이번에 찰리 먼거라는 워런 버핏의 이제 친구죠. 뭐 큰형님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로 치면 형님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질투는 파멸을 부른다. 저게 누구나 저런 포모를 겪게 되는데 주식 투자할 땐 저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면 돼요. 전혀 포모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근데 올해 2차 전지, 예. 요즘에 반도체 이거 하나씩 없는 분들은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이유 전혀 없어요. 자기 갈 길 가면 됩니다. 저거를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저 포모 현상을. 예.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질투하죠, 당연히.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거 투자할 때는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끊으셔야 되고, 어떤 거냐면, 왜 포모 때문에 힘들어지냐면, 이게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이때 카카오 안 사신 분 계세요? 이때 2년 전에. 예. 저는 경고를 많이 했지만 뭐
어쨌든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고 누구의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달렸어요 그때. 그래서 카카오를 사는 게 하나의 진리였고 당시에.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결과는 뭐죠? 너무나 안 좋죠. 참혹합니다. 그냥. 이렇게 빠졌고 지금 여기가 41,0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5만 원까지 갔는데 안 사고 못 빼기는 구간입니다. 왜? 포모 때문에. 저 빨간 양봉을 우린 너무 좋아하게 되고 사게 되고요. 이렇게 빠지면 거들떠도 보기 싫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달리는 말을 지나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특히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데 올라타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수들 막 저런 데 올라타가지고 그냥 로데오 말 있잖아요. 올라타서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선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에 올라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무조건.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런 달리는 말에서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내립니다. 예, 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리는 순간 넘어져서 다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안 타야 되는데 타게 만듭니다 사람.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안 해도 일단 절반은 성공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 이건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주식 투자의 과정이라고. 이건 예전에 함께 배우기 할 때도 초창기에 보여드렸던 편인데 결국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더 살 거냐 팔 거냐 보유만 할 거냐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그런 기업 선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나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리포트나 전자공시나 신문, 책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보 수집해서 야 이거다. 그래서 기업이 선정되면 분석을 해봐요. 이거 진짜 찐 기업인가? 가치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분할로 탁탁탁 사서 이게 주식투자의 과정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결정으로 가요. 여기까지를 누가 다 해주길 바래요. 나 귀찮아. 여기는 싫어. 그래서 여기까지 안 하고 바로 투자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사더라도 여행을 하나 가더라도 정말 고민들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주가 결정하는 건 이거잖아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이익 곱하기 몇 배 줄 거냐. 매력도죠, 매력도.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거는 사업구조예요. 이익을 결정하는 것도 사업구조. 저 멀티플 PER을 결정하는 것도 사업의 구조입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고 그걸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한 주당 이익이니까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 비싸게 많이 팔면 되죠.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비용 줄이면 되죠.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여기서 핵심은 많이 팔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판매 수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이익 결정 요소 중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식 수가 줄면 좋죠. 그럼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죠. 예, 네,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는 기업들이 이거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있잖아요. 그 회사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유통 주식수를 확 줄였죠. 계속. 이것도 잘했던 회사 한미반도체. 요즘에 잘하는 회사 하이로코리아 있잖아요. 주식수 줄이는 기업들. 예. 그다음에 요새 현대차그룹 또 역시 주식수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 예, 저것도 EPS 올려줍니다.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요겁니다. 판매 수량이 늘어나야 돼요. 요거고 그다음 멀티플은 회사가 성장하고 장사가 잘 되고 막 이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PER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낮거나 성장성이 높거나 스토리텔링 야 이거 엄청 성장할 것 같다. 상상력이 발휘가 되면 10배 주던 걸 20배 줘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그래서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지만 판매가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이 잘 되거나 신사업이 붙거나 포스코가 신사업 붙어서 많이 갔죠. 리튬.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인데 저기 미국 시장을 열어버린 거. 뭐 예를 들면 농심이 있죠. 농심은 미국을 열어서 주가 급등했죠. 아니면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던가 이런 것. 이런 걸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골라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주식 투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잖아요. 주가는 이렇게 결정돼요. 이 반대로 가는 기업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익은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뭐 너무 간단. 단가 곱하기 수량에서 비용 빼면 된다. 치킨 10만 원어치 팔았어요. 매출액이. 매출액 10개를 만 원에 팔았다. 10만 원. 그죠? 20개 팔면 20만 원. 비용, 매출 원가. 치킨 제조할 때 들어간 뭐 인건비나 치킨 저 생닭 가격. 저게 만 원이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10에서 만 원 빼면 9만 원. 거기서 판관비,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뭐 광고비 이런 거 있죠. 영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제하니까 그게 3만 원 나왔다. 판관비가. 영업이익은 6만 원이죠. 요 구조죠. 예. 여기서 세금 제하고 막 이러면 최종적으로 순이익 나오고 거기서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계산되죠.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뭐 너무 막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예, 요거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주가 좋았던 대표 회사가 라면이죠. 이 회사들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라면 수출 잘 돼서 그런 거죠. 농심, 예. 불닭볶음면, 예. 핵심 뭐죠? 농심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매출액 보이세요? 예. 그 다음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중국과 미국에서 수출 드라마틱하죠. 물론 고려사항이 있어. 환율, 밀가격, 원재료 가격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핵심은 Q에 있는 거죠. 성적.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려면 그러니까 우린 농심과 삼양식품은 명확하잖아요. 농심 라면, 삼양식품은 특정 라면, 불닭볶음면. 얘가 잘 팔리면 끝.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추적하는 거예요. 뭐 고차한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JVM도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JVM 뭐죠? 그 의료기기 회사인데 약국에서 이제 약을 조제해주는 자동 조제 약 제조기를 만들죠. 그러면 이 기기가 많이 팔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기기가 많이 팔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사에 진입하고 약국에서 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근데 인건비가 비싸야 돼요. 그래야 그 인건비 때문에 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약국들이 설치를 하겠죠. 그죠? 근데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 요거 이제 전자공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공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그 마킹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80% 이상의 병원 조제가 일반 조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약 분야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에서 수요가 약을 만드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역시 호재가 됐던 거죠. 여기도 나와 있죠. 인건비 상승. 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JVM 회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좋구나. 구조적으로 좋아지겠구나, 아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북미는 병에다 담죠. 약을. 그래서 같은 약만 담아야 돼요. 병에는. 근데 우리는 파우치 방식이죠. 주머니 같은데 약을 여러 개 섞어 넣어요. 한국 방식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 좀 관리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미국은 병에다가 같은 약을 하나 놓고 또 다른 병엔 다른 약을 놓고 그러면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셨죠? 한 병에서 약을 꺼내요. 요거 하나. 그리고 또 저기서 내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약을 골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약국 가면 파우치 방식의 약을 다 넣어줘가지고 조제를 해서 섞어주죠 이미. 그럼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봉지 딱 뜯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뭐 내가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좀 편리함. 예. 그래서 점점 파우치형 방식이 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10년이지만 어쨌든 6, 7년 주기로 교체되니까 이것도 괜찮죠. 소모품 같은 거.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제 약국에서는 기본 시스템이다. 이런 전자동 정제분류 및 포장. 그러니까 포장까지 해주는 거예요, 약을. 예.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 북미 시장에서는 병원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유럽도 예, 국내와 동일한 포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파우치 방식을 공고하고 있대요. 유럽에도. 예. 그리고 경기 변동, 큰 뭐 경기 변동 타지 않는다. 경쟁 업체는 일본에 3개 메이저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대한민국엔 이제 이 회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주가를 그러면 이 회사 결정한 요소가 뭐죠? 일단 인건비가 증가하면 좋아요.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인구가 줄고 그럼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지금 좋은 요소죠. 그다음 파우치형 수요가 증가하는 이 정책적인 이슈. 미국의 아마존에 공급을 또 하게 됐고. 그다음 신제품 로봇팔이 들어가 있는 기기가 또 나왔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팔릴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있지만 핵심은 미국과 유럽 수출입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거를 이제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런 게 주가에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저건 이제 자기가 적는 거예요, 따로. 근데 밑에 보면 이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하얀색이 주가거든요. 당시에 영업이익 이렇게 빨간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근데 하얀색 안 가죠. 이게 제가 뭐라 그랬죠? 가치 투자라 그랬죠. 주가는 안 가는데 영업이익은 오르고 있어요. 이걸 뭐다? 가치 투자할 시기다. 그래서 요 구간이죠. 요때 투자하셨으면 다음에 큰 수익을 냈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뭘 찍어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분석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시간만 하시면.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또 도와주는 너무 좋은 사이트가 나왔죠. 제가 뭐 이 기업 여기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예, 무료잖아요. 예, 무료고. 그래서 버틀러 많이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거 활용하면 이제 점점 더 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전자공시 보면 막 찾기도 불편하고 직관적이지도 않고 막 다 숫자로 돼 있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그래프로 다 보여줘요. 아까 요거 있죠, 농심. 요것도 다 버틀러 그거잖아요. 딱 보이죠, 추이가. 와, 좋구나.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개 기업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생소한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다 아는 기업이 아닐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 기업들은 제가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분석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사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SP,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KSP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매일 공시 보죠. 자, 공시에 이런 게 떴어요. KSP가 중형 엔진용 밸브 스핀들, 밸브 시트링, 대형 엔진용 배기 밸브 스핀들 공급 계약을 맺었다. 68억. 계약 상대방은 HD 현대글로벌 서비스. 저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계약 기간 1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저게 엔진? 엔진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엔진인가? 뭐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이면 하면 안 되죠. 자동차 엔진 하면 안 돼요. 왜? 사양 산업이니까. 근데 조선 엔진인가? 예.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조선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예. 도대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그럼 전자공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엔진 부품 83%, 형단조 부품 7%.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형단조 뭐고 엔진은 뭐고 어렵죠. 그래서 난 도저히 이거 모르겠다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진짜로요. 안 하면 돼요. 패스. 모르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호기심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내가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네. 사실 이거 공부하는 거 몇 시간이면 끝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엔진 배기 밸브 스핀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먼저 해봤어요. 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공시가 아니고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블로그 꿈단지라는 분이 이걸 이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요게 엔진인데 요거 있죠, 여기. 요거 있죠, 요게 배기 밸브 스핀들이에요. 요거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엔진에 쓰이는 부품이에요. 요 위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배기 밸브 스핀이 뭐냐면 엔진은 4개의 사이클로 운동을 한대요. 흡입, 팽창, 폭발, 배기. 이게 그래서 엔진이 움직이는데 엔진의 배기 포트를 열고 난 헤드부 20번. 요게 헤드부입니다. 요거랑 상기 헤드부의 직선 왕복 이동을 이용하는 스탬프 30번. 요렇게. 요게 스탬프. 요거래요. 예. 요걸로 구성이 된대요.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연료가 폭발할 때 상부로 이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 부품인 바텀 피스에 80번 부품이 있거든요. 요게 접촉해서 압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고 폭발하면은 또 연소가스를 배출을 해준다. 90번.
요 옆으로 이렇게 빼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엔진이 위아래 피스톤 운동하잖아요. 그럴 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걸 빼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품이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뭐 여기 뭐 과학자 될 것도 아니고 전문 기술자 될 거 아니니까. 그럼 엔진에 많이들 필요하게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 디젤 엔진이 이렇게 생겼대요. 선박에. 여기에 여기 이 가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되고. HD 현대글로벌 서비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회사예요.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의 엔진이거든요. 힘센 엔진인데 여기 들어가는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에 KSP가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 쪽에 공급. 그럼 결론은 나왔어요. 조선 수주 잘 되고 현대중공업 수주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겠구나. 이거 뭐 누가 봐도 그냥 그림 그려지죠. 그럼 적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 적으란 얘기는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어렵잖아요, 하나도.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배기밸브 스핀들 요거 특성. 요게 그 이제 찾아보니까 대형 엔진은 흡입과 동시에 팽창과 폭발이 이루어져 배기를 하기 때문에 마모가 쉽대요. 그래서 저 배기밸브 스핀들이 부식에 강한 소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소재가 특수 소재 들어가야 되고 내열성도 필요합니다. 저 엔진의 뜨거운 열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증권에서 이제 그 예전에 KSP 쓴 보고서가 있어 찾아봤죠. 그랬더니 주 고객사는 현대중공업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보고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뭐 구글링 하셔도 되고. 그래서 현대중공업, HSD 엔진, STX 중공업 이런데 밸브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배기밸브 스핀도 원천 기술 갖고 있고 현대중공업에 아까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이 엔진사거든요. 인수해버렸어요. 이것도 긍정적이죠. 그냥 폴란드 수출 KT 이게 왜 방산이 왜 나오지? 이럴 수 있는데 형 단조 있죠. 요거 17% 비중은 낮은데 요게 방산 무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수출하는 이 방산 무기들 여기에 들어가는데 방산 부품은 마진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내가 근데 만약에 이제 하다가 보고서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 KSP 있죠. 요걸 이렇게 이거 알려드렸죠. 구글링을 하세요. 그러면 IR 협의에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여기 하나증권 있죠. 아마 요거일 거예요. 여기 가장 최근이 2023년 8월 2일 요거 요거 누르면 이제 바로 떠줍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 읽고 이걸 저는 이제 이런 거 매일 요약하잖아요. 여러분이 또 요약을 하세요. 중요한 것들 요겁니다. 배기밸브 여기 나와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실제 사진도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거 재밌거든요. 그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버틀러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버틀러 이제 들어갔더니 보세요.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분기별 이번 3분기 영업이익 보세요. 이게 이 녹색 선이 이번 3분기거든요. 원래 적자까지 봤었어요. 옛날에 조선이 안 좋으니까. 비교가 안 되게 영업이익 레벨이 확 올라갔죠. 지금 23년도거든요. 여기가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더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요게 23년이에요. 이 오른쪽이. 그 다음에 수주잔고 요 녹색 선이거든요. 이게 수주잔고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수주액 요 녹색 선이 밑에 보면은 이제 수주액이거든요. 급증했죠. 근데 형단조 부품은 요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선박이나 건설장 방산에 들어가요. 근데 핵심 방산이죠. 밑에 요건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은 거고 부분별 매출액, 엔진 부품, 형단조, 기타 영업이익 요게 엔진 부품이 맨 이렇게 치솟은 거고 밑에 있는 파란색이 형단조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얀색은 시가총액이에요. 주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형단조 부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 로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세요. 주가 결정 요소 뭐예요? 일단 핵심은 엔진입니다. 그럼 선박 수주가 잘 되면 단순해요. 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만 잘하면 그냥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덤으로 방산까지 좋으면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KSP를 우리가 전혀 몰랐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냥 조선 기자재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조선 업황 좋나? 내후년도 좋을까? 이래서 좋아지면 주가가 쌀 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건 내년 그럼 조선 업황 좋아지나?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시면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끝. 근데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은 조선 업종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물론 저 조선 업황 보고서를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지만 이게 DS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강세론자 측면에서 발주 예상 시나리오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급증한다. 근데 약세론도 약세론이어도 올해보단 늘어요. 내년 내후년 발주가 설사 약세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선박 규제 시행 들어가죠. 탄소 배출 줄여야 돼요. 그러면 배를 교체해야 되니까 교체 시장 규모가 늘어납니다. 근데 PBR 기준으로 봤더니 무릎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무릎이잖아요. 이 5단계 중에 발바닥, 무릎, 허리, 어깨, 머리. 예.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핵심 포인트는 괜찮은 거죠. 예.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게 바로 기업 분석입니다. 정말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 후자가 더 커요. 예. 귀찮거든요. 일일이 하기.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HCT입니다. 이거 모르시죠, 잘. 이거는 왜 여기 가져왔냐면 유철상 상무가 7,500만 원을 산 거예요. 장내 매수. 전자공시. 자, 이거 샀어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근데 HCT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CT자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감이 안 와요. 자, 그래서 분석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건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 보고 제가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하셔야 돼요. 직접 보고 중요한 겁니다. 자, 기억해요. 시험 인증과 교정 사업을 하는데 시험 인증은 뭐죠?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나올 때 그걸 인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예. 그러니까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 시험은 제품이 지정된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은 제품을 생산한 공정이 적절한지, 인증은 기준에 충족하면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이걸 해야 수출도 할 수 있고요. 뭐 전자제품, 자동차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 못 나가죠. 물건. 그래서 미국, 인도네시아 같은데 전 세계 200개국에 인증하고 있고 고객사가 이렇게 많아요. 국내 3위 업체입니다. 국내 경쟁사가 몇 개 있어요. 아, 이거 시험 인증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가 교정 사업도 있어요. 하나 더. 근데 이제 핵심은 요 세 개예요. 보니까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게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본업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겠구나. 왜? 스마트폰 비중이 제일 높죠. 이걸 보는 순간 HCT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새 스마트폰이 예전같이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스마트폰이 앞으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좋죠. 예, 그러면. 근데 일단 그래도 스마트폰 업황은 좀 좋아지고 있죠. 예, 최악은 지나간 것 같고. 이게 비중이 높아요. 두 번째가 차량용.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죠. 왜? 자동차 안에 전장 부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율주행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핵심 뭐예요? 전장 부품. 이런 카오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인증받아야 돼요. 차량용에 들어가는 그 전장기가 많으면 시험 인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센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스마트폰은 어차피 줄고 있고 자동차 쪽이 늘어나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자동차 비중이 늘어나나 지금? 이따 한번 보고. 그 다음 배터리 시험 인증도요. 배터리 방폭 관련. 네, 그래서 배터리 방폭 시험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막 폭발하고 막 이렇게 화재 사고 같은 거 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시험동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업체들이. 그럼 여기 가서 테스트하는 거죠.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시험을 국산화한 거죠. 이것도 매력 있죠. 비중은 6%. 오히려 그래서 좋아요.
왜?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건은 이 두 개, 차량용과 배터리의 비중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비중이 줄어든다면, 그런 게 계속 보인다면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 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HCT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위탁 쪽으로 가겠죠. 비용 드니까 현대차 같은 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HCT 네가 해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HCT의 주요 시험 인증 전방 산업들이고, 교정은 매출 비중이 25%인데 이게 뭐 측정 기기, 표준 물질, 척도 또는 측정 체계 등에 의해 결정된 값을,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표준에 의해 결정된, 그러니까 표준치 있죠. 표준치와 실제 측정된 간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계. 그 이제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과 실제 측정된 수치,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한마디로 제품의 마지막 최종 테스트죠. 이제 야, 너 합격, 불합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캡처해 온 거고, 인증 기관이 이제 인증서를 주면 수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봤어요. 어때요?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죠. 근데 아쉬운 건 영업이익, 매출은 늘는데 영업이익은 왜 이러지? 훅 줄었죠. 영업이익은 안 좋았어요. 확실히 경쟁이 치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원가가 증가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좋았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주가도 안 좋았어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돈을 못 번 거죠. 근데 보면 돌리죠. 뭔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 회사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 부분별 매출액인데 이게 시험 인증 서비스인데 그래도 본업은 지금 잘하고 있는, 이게 메인이잖아요. 시험 인증 서비스 매출액은 전고점을 뚫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서도 뭔가 좀 바뀌곤 있다. 그리고 밴드죠. 이게 우리 주가 위치를 보는 거죠. 저 무릎 완전 발바닥가 있죠. 채바닥 밑으로 완전 추락했죠. 여기 버틀러에도 PBR 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보면서 주가에 그럼 부담은 없는 거죠. 그리고 HCT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 봤더니 이게 작년 거입니다. 밑에가. 이게 작년 거, 위에가. 이게 매출 비중이에요. 잘 보세요. 정보통신기기가 작년 3분기 51.2죠. 차량용이 7.8, 배터리가 5입니다. 자, 이번 3분기를 볼게요. 스마트폰 비중이 44로 확 떨어졌죠. 그리고 자동차가 7.8에서 11호, 배터리가 5에서 6으로. 우리가 생각한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줄고 차량용 기기랑 배터리가 비중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확인이 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스마트폰은 일단 비중은 앞으로 줄 텐데 신제품이 많이 나오면 좋다. 근데 여기서 큰 뭐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배터리 수요되는 거, 저게 핵심이죠. 저게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그게 주가의 상승을 촉진시킬 재료가 아니겠나. 그럼 그런 게 이제 분기 실적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고, 다행히 이번 분기 실적은 뭔가 이렇게 이제 안 좋았다가 돌리는 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CT도 우리가 전혀 몰랐지만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DIT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이죠. 실적을 우리가 한번 봤죠. 근데 DIT라는 회사가 딱 눈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DIT도 저도 잘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분석해봤거든요. 근데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근데 DIT 일단 실적만 볼게요. 3분기 흑자 전환했고, 영업이익률이 16.8로 점프를 하질 않나. 순현금도 많아요. 괜찮아요. 아무튼 이제 요거는 DIT 한번 보도록. 이게 순현금이 맞나요? 이거 한번 이따 체크해볼게요. 이게 왜 들어갔죠? 순현금하고 상관없는, 이게 일단 실적으로 접근한 건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IT를 그래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기억해요. 검사 솔루션하고 레이저, 이게 도대체 뭐죠? 검사는 뭐고 레이저는 뭔가. 근데 아무튼 검사가 83%니까 저게 중요하겠구나,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AOI 솔루션이 이건 전자공시 실제 있는 겁니다. 대상체 빛을 조사해서 투과 또는 반사되는 빛을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의 센서에 이제 전달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체가 있으면 빛을 쏴가지고 카메라 센서에 전달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게 빛의 양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못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 들어가냐? 반도체구나. 그럼 뭐죠? 딱 이걸 보는 순간 반도체 장비주네. 이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물 검사 등을 한다. 그럼 요즘에 반도체 수율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괜찮겠네. 이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자동차 외관 검사까지. 되게 다양해요. 오케이. 그리고 레이저 솔루션을 하는데, 레이저 솔루션은 밑에 보니까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레이저 오닐. 레이저 오닐링 우리 어디서 많이 배웠던 거죠. 이오 테크닉스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맞아요. 그거예요.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치료해주는. 어닐링은 열 처리하는 겁니다. 레이저로. 웨이퍼의 결함을 치료해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전력 반도체도 해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는 순간 뭔가 이제 구미가 당깁니다. 이오 테크닉스 혹시 경쟁사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원래 보시면 이게 적자 났어요. 근데 이익이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이게 뭐가 지금 바뀐 거예요. 뭔가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 같습니다. 거의. 그럼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또 공시를 찾아봤더니 9월 달에 하이닉스에 149억짜리 공급 계약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 이거 모르면 일단 회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이거 도대체 뭐냐? 뭔 장비냐? 알려줄 겁니다. 두 번째 검색해도 돼요. 기사로도 나와요. 나중에.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예요. 더 벨이란 데서 실제 기사가 나중에 나왔죠. 나왔는데 DIT가 킬링 아이템 레이저 어닐링. 이거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다 요약한 거예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도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타이핑하시고 요약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읽고. SK하이닉스 HBM 이제 메모리 반도체 출하 증가 덕에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왔죠. 3분기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았구나. 저 장비 공급하는 것 때문에 실적이 증가했잖아요. 자, 레이저 어닐링 장비 매출 3분기부터, 그러니까 아까 요 장비 있죠, 요거 공급, 요게 이제 잡힌 거예요, 실적에. HBM,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HBM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한다. 이 장비를 공동 개발했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향기 나지 않으세요? 공동 개발. 삼성전자가 누구랑 공동 개발? 이오 테크닉스. 또 한미 반도체가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거 뭔가 그 향기가 나요. 레이저 어닐링은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했다. HBM 선단 공정, 그러니까 전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메모리,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 1, 2분기 적자였는데 3분기 흑자 전환했고, 반도체 웨이퍼가 이제 뒤틀리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럴 때 그걸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급속 어닐링도 있어요. 이 장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레이저를 쓰는 게 뒤틀리면 개선해 주고 4년간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HBM3는 차세대 버전입니다. HBM3에 내년부터 투입돼요. 여기에 이제 투입된다. 5대 이번에 그 장비를 입고했는데 이 중에 2대를 이번에 아까 공시 떴잖아요. 그걸 주문 받은 게 이번에 2대 주문 받은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대당 가격이 그래서 여기 나온 기사에는 6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이요 50%가 넘는데요. 마진이 어마어마한 장비입니다. 절반을 이익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점프한 거죠. 근데 앞으로 하이닉스가 6만 장에서 10만 장 더 설비 확장하는데 1만 장당 장비 하나 들어가요. 그럼 앞으로 6대에서 10대가 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되게 중요한 기사죠. 물론 뭐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보고 DIT.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적 발표는 언제 했어요? 11월 14일 날 끝났으니까 15일 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이 기사를 볼 수. 그러니까 이 기사도 그 실적 발표 끝나고 딱 나온 거죠. 그죠? 그럼 딱 얼추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11월 5일 날 또 볼 수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럼 도대체 어닐링이 뭐냐? 그럼 함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죠. 어닐링. 이오 테크닉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에 그 반도체 후공정 3대장 한번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닐링이 뭐죠? 웨이퍼에 손상이 갔는데 이거를 열 처리를 통해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요거 성능이요. 예를 들면 이 안에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돼 있잖아요. 무질서하게 저거를 레이저로 이렇게 딱 쏘잖아요. 그러면 이 정렬해요.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가열한 후 냉각해서 재료 표면을 변형하는데, 그러니까 확산이나 증착 공정을 막 공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웨이퍼가 막 손상을 입어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를 결함을 없애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죠. 실리콘 배열을 정상. 근데 왜 그럼 굳이 레이저를 쓰냐? 웨이퍼 두께가 점점 얇아지니까 깨져요. 다른 걸 하다 보면. 그래서 레이저로 저 한 부위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많이 쓰이고, 저걸 하는 회사는 삼성은 이오테크닉스, 이제 DIT는 하이닉스죠. 경쟁 구도가 되겠죠. 네. 요게 이제 열처리 어닐링 공정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DIT는 레이저 어닐 요 장비입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있던 거고, HBM, DDR5 선단 공정 증가하고 웨이퍼 손상률이 점점 환경들이 가혹해지니까 손상을 하니까 어닐링 장비 수요가 늘어요. 이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웨이퍼 결함을 해소해야 되고, 삼성은 이오테크닉스, 하이닉스는 DIT랑 손을 잡았다. 그럼 주가 결정 요소는 뭐예요? HBM 매출이 늘어나면 수주가 늘어날수록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좋고, HBM3, HBM3E가 내년에 또 더 나올 텐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독점 공급하는데 이 구도가 이어지면 DIT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혹시라도 경쟁사가 들어오는 거, DIT 말고. 이제 그거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HBM을 보면 돼요. 그래서 HBM 공급망 이렇게 돼 있죠. KB증권 리서치 자료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원래 HBM 2013년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 AMD에 먼저 줬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HBM2를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엔비디아에 처음 공급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때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HBM이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았고, GDDR이라는 그 메모리가 더 많이 쓰였죠, 당시. 근데 20년, 22년, 근데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네, HBM3가 올해 상반기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생성형,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오면서 수요가 저 H백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D램에서 흑자 내버렸죠. 삼성전자 적자 냈는데. 네. 그리고 내년에도 독점을 할지 모르지만 벌써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 이미 받아놨대요. 엔비디아는 하이닉스께 좀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 브로드컴 고객사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 이제 3사가 경쟁을 더 많이 하겠지만, 예, 아무튼 이런 이제 공급망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높은 DIT가 수혜를 받을 거고, 이게 HBM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HBM2 앞으로 중요한 건 HBM3랑 3E거든요. 하이닉스는 벌써 공급 들어갔고 작년부터, 삼성은 이제 올해 2분기하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HBM3E는 이제 내년 2분기, 하이닉스는 내년 뭐 1분기 정도. 그다음 마이크론이 조금 늦지만 어쨌든 마이크론도 내년 한 빠르면 1분기에는 HBM3E가 공급이 될 걸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좋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HBM 생산 능력. 예. 여기 SK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확실히 하이닉스가 많죠. 근데 내년에 되면 이제 삼성과 똑같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좋아지겠죠. 그럼. 마이크론은 좀 부족하고 HBM3E가 앞으로 장악을 할 것 같습니다. 종류가. 이거는 더 미세화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어닐링 장비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키팩터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걸 모르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DIT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하나는 알고 하셔야죠.
단순하잖아요. HBM이에요. 그냥 하이닉스랑 HBM 끝.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이건 네오팜은 이제 제가 요약을 했지만 요거는 실제 한번 버틀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기에 네오팜을 쓰세요. 자, 이렇게 네오팜 쓰면 약간 이게 검색할 때요, 요거 좀 유의하세요. 몇 번 저도 실수한 적이 있는데 네오팜 쓰고 바로 안 뜨고 약간 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오팜 하고 1초 딱 쉬었다가 엔터 누르세요. 그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오팜 보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렇게 뜹니다. 네오팜이 뜨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업 정보 보이세요? 여기, 예, 기업 정보.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아니, 내려보시면 사업 개요 있죠.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해해서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분기 보고서 밑에 있죠. 요거는 요게 사업 보고서예요. 가장 최근. 그냥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의 개요 있죠. 사업의 내용에서. 우리 이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전자공시 안 들어가도 이렇게 찾아줍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개요. 그래서 읽어보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너무 간단히 나왔어요. 그럼 일단 저거라도 메모를 해놓으세요. 아토팜, 더마비, 뭐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이렇게라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주요 제품 뭐냐? 여기 있습니다. 아토팜 리얼.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이번 3분기 기준으로 그냥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어디에요? 이 회사는 색조 아닙니다. 보습과 기초입니다. 이게 97.2% 비중. 딱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 단가 오르죠. 이건 좋은 거예요. 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생산 설비나 원재료 보는 거죠. 원재료는 뭐 이런 것들, 그린티, 시드 오일 뭐 이런 게 있고, 원재료 가격은 뭐 이렇게 큰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생산 능력, 여기 가동률이 나오는데 좀 아쉬운 건 가동률이 여기 있죠. 좀 낮아요. 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오팜은 좀 아쉬운 게 가동률이 좀 올라갈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설비 있고, 투자 현황이 있는 게 이게 설비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건물 투자를 좀 했어요. 172억 정도. 이거는 증설하는 거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상황. 예. 요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587억이죠. 근데 작년 3분기까지 723억이니까 뭐 얼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판매 경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주요 매출처는 온라인 플랫폼이 좀 많다고 합니다. 예. 요거보다 이제 마지막에 기타 참고사항, 요거는 이제 업계 특성, 화장품 산업 읽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조금씩 해놓으세요. 회사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만 보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네오팜 PDF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언제죠? 여기 하나 나와 있죠. 네오팜 하나증권에. 네, 저런 걸 보셔도 좀 더 날짜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멀어요. 2019년.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 증권면 있죠. 증권 들어가세요. 네이버에. 그래가지고 다 아시는 분들은 뭐 계시겠지만, 여기 그 어디죠? 리서치 들어가세요. 리서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어디 있죠? 예. 종목 분석. 예.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이 맨 밑에다가 종목명 있죠. 여기다가 여기 검색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네오팜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그럼 네오팜 이렇게 누르시고 밑에 선택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쪽에 보면 네오팜 보고서들이 싹 뜹니다. 그럼 가장 최근 보고서 10월 30일 이렇게 무료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첨부 파일 누르면 딱 뜹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여기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것도 있고요. 또 한국 IR협의회 있죠. 요게 정말 자세히 나왔어요. 예. 이런 걸로 찾아보니까 내가 적어도 내가 네오팜을 투자하고 싶다면 뭐 어떤 이유를 떠나서 이런 거라도 읽어보시라니 이렇게. 그럼 여기에 기업 개요가 좀 더 자세해. 스킨케어 뭐 제로이든 뭐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적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시간 걸렸어요. 제가 이거 하는데 1시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생돈이 들어가는 기업을 세상에 1시간도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좀 이제 오래 걸리시면 2-3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숙달되면요 금방금방 합니다. 버틀러도 숙달되면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 스킨케어 아토팜 33, 리얼 베리어가 15%. 요게 피부 장벽 쳐주는 거래요. 이름 그대로 베리어. 생활보습 바디 전문. 이게 바디 전문 더마비. 이게 제로이드는 병원에서 파는 거예요. 제로이드 메디컬 스킨케어. 아토팜 워낙 유명하죠. 이제 아이들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MLE라는 기술을 갖고 있대요. 피부 장벽. 수출 비중은 15.6인데 이게 좋은 점이 작년에 11.7에서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약점은 수출 비중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 현황 아까 공시에서 우리 봤죠. 그리고 2019년부터 이익을 봤더니 이 회사가 주가 안 간 이유가 있어요. 230억 찍고요. 2019년에 성장을 못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정체. 근데 올해 267억 찍을 것 같고 실제 올해 실적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네오팜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올해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중에 하나예요. 좋았던 기업 중에. 예, 실적이 좋았던.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화장품 회사 중에서. 브랜드.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근데 올해는 드디어 이익이 위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오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아봐야죠. 제로이드 전문의가 추천한다. 민간. 그 혹시라도 이제 아토팜은 워낙 많이 쓰니까 뭐 더마비나 리얼베리어 쓰시는 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저기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되고. 예.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아토팜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민감한 아기 피부를 위한 화장품이다. 저도 저희 딸 키울 때 아토팜 썼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예. 기억나고요. 더마비는 바디케어. 제로이드는 병의원에서 MLE 기술이 적용됐다. 예, 보습 기능. 의사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하고요. 리얼베리어는 2030 여성분들 대상으로 트러블 같은 거.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는 그냥 피부, 보습 이런데 절대 강자 중에 하나구나. 이걸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MLE란 기술이래요.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 알러젠 병원균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가려움 쪽이나 유발되잖아요. 이걸 막아준대요. MLE라는 게. 이게 벽을 쳐준다고 합니다. 베리어. 그 기술이래요. 침투 방어해줘. 한마디로 나쁜 피부 들어오지 마. 이걸 이제 여기다 딱 쳐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마 코스메틱 시장도 이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부화학을 의미하는 더마톨로지와 더마 코스메틱이라 그래요. 피부가 결합된 거예요. 그거에 합성을 하고 합니다.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기에 특화된 회사죠. 그래서 시장은 한 4.5조 원 정도 되고 요 밑에는 이제 아까 그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님의 10월달 그 보고서를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이건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보고서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이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실적을 이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매출 실제 218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0억 예상했는데 51억 나왔고 이익률도 23. 잘 나왔죠. 보유 브랜드 모두 두 자릿수 성장. 아토팜이 수출만 50%, 리얼베리어가 수출 40%. 그러니까 수출이 점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로이드가 중요한데 작년에 이제 실손보험 청구 이슈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 제로이드를 사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살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작년엔 규제 때문에 한 명이 하나만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줄었겠죠.
그래서 작년이 좀 타격 받았는데 이제 올해는 그게 끝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작년에 감익했던 게, 그래서 2월부터 플러스 전환이 됐고 1분기에 정체였는데 2분기에 6%, 3분기에 성장. 아, 그럼 제로이드도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더마비도 27%나. 그리고 올해 수출 중심. 아까 수출 비중 올라온 거 보이시죠? 수출까지 2년 안에 3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약점인 너무 내수 비중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 보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PER 밴드를 봤더니 밑에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거든요. 가치 투자할 시기죠. 아니,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가요. 전혀 반영을 못해요. 뭐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모르거나. 이걸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할까 말까. 자, 2019년 이후로 역성장 끝났고 아토팜, 제로이드 매출이 계속 이어지는 이 두 개가 핵심이죠.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앞으로 매출 성장할까 말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오고 있어요. 제로이드가 좋아지고 있죠. 수출 비중이 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적입니다. PER 7배. 배당 수익률도 한 3% 나와요. 순연금 1200억.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살 건지 말 건지. 예.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버틀러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버틀러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처음 네오팜이 이게 시각화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건 분기 누적입니다. 누적. 그러니까 최근 4개 분기 더한 거예요. 실적 좋죠. 꾸준하죠. 나는 이번 분기만 보고 싶다. 그럼 분기로 바꾸면 이렇게 이번 보통 3분기가 이 화장품 비수기예요. 3분기 여름에. 그죠? 비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꺾여요. 한 번씩. 그래서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증가했죠. 여기가 작년 3분기거든요. 증가한 거. 근데 누적으로 보셔도 되고 추이를 보는 거니까 4분기 누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밴드 나와 있죠. 뭐 누가 봐도 바닷가 있죠. PER, PBR. 요게 실적과 주가 비교입니다.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있고. 그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수출 실적도 보시면. 근데 이거 이제 기초 화장품 제품류니까 꼭 이게 네오팜은 아니고 이 회사가 만드는 게 기초 화장품 제품류니까 그걸 한번 체크하는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지역 실적. 예. 여기 이제 지역별로 국내가 85, 해외가 근데 어쨌든 옛날보다 늘어나고 있죠. 요거 막대기 보이시죠? 여기 해외.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 밑에 보이세요? 해외. 그래서 버틀러가 좋은 게 이거를 옛날 같으면 옛날 전자공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한 몇 시간이 아니라 2, 3일 걸릴 기업 분석을 그냥 몇 시간 안으로 단축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만들어 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거를 여러분 데이터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전자공시 옛날 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찾아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보이죠? 수출 올라가는 거. 그죠? 예. 요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손익계산서에서 자, 이번에 분기별로 한번 보는 겁니다. 분기 손익계산서 한번 보고 요번 거 분기별 영업이익 3분기, 작년 3분기. 이 색깔별로 해놨죠. 3분기면 이 녹색, 2분기는 주황색, 1분기는 파란색. 보고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 매출원가는 조금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용은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런 게 궁금하면 이제 회사에 전화해서 왜 이게 비용이 조금 증가한 것 같다, 매출에 비해서.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재무 상태 보시고 밴드 보고 그다음에 여기 좋은 게요. 기업 정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공시 목록부터 공시 목록 있죠. 다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만 따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업 보고서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사업 보고서 다 나옵니다. 내부자 거래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없네요. 더 이상 3월에 여기 김윤이란 분이 팔고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자 매수는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R 자료도 이게 있긴 있는데 2017년 거라 좀 아쉽죠. 너무 옛날 거라. 아니면 IR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자고요. 순현금 봐야죠. 순현금. 그래서 순현금인지 아닌지만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오팜 치고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여기 보면 어디죠? 종목 분석 있죠. 요거 들어가. 이거 많이 알려드렸죠? 재무 분석 들어가서 분기 재무 상태표 검색. 그러니까 분기 재무 상태표입니다. 검색하면 맨 밑으로 내리면 뭐가 나옵니까? 순부채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면 순현금이에요. 순현금 1240억, 시총 1700억인가 1900억에서가 현금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DIT는 이게 아닌 것 같은, 잠깐만요. DIT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제가 순현금 1200억으로 제가 잘못 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종목 분석 들어가서 수정해야죠. 만약에 아니면 재무 분석, 재무 상태표 분기 검색. 자, 내려볼게요. 순현금. 오, 맞네요. 순현금 1200억. 제가 잘 봤네요. 이것도 1200억. 그러니까 DIT도 현금이 많아요. 고금리 시대에 좋은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숙달이 안 되면 이 방송 본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계속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도. 근데 버틀러가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뭐 제가 삼양식품도 그렇고, 제가 삼양식품도 예전부터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저 버틀러 때문이에요. 버틀러에서 봤더니 아니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들이.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올라서. 여기도 보시면 버틀러 보시면 여기 주가 빠지는 거 보이세요? 주가 빠지는데 이익은 크게 준 게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이익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때 여기 보이세요? 이익 쫙 올라가는데 주가 빠진 거. 진짜 가치 투자. 근데 결국 메꿔버렸죠.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만 빠진 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랬냐면 피크아웃 오래 때문에. 피크아웃 아니냐, 그런 게 좀 있었죠.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당시.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 실적. 여기 보면 확실히 이제 요거는 해외가 더 많아요. 해외 실적.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겁니다. 해외. 이거는 아까 네오판 건 달라요. 요색이 국내기고 국내고, 근데 국내도 올라가죠. 근데 해외 보세요. 해외가 미친 듯이 점프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세요? 주가가 이렇게 쫙 빠지죠.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우리가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인 거 아시죠? 근데 이때 보세요. 이거 어디 갔어요?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잠깐만요.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요게 해외 수출이에요. 보이세요? 점프하죠. 자, 이때 주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해외 수출은 오히려 올라가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약간 정책이. 근데 다시 튀니까 주가가 이제 결국엔 갭을 메꾸러 거기서 2배 날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찾아야 돼요. 이런 걸. 이렇게 아까 뭐 네오팜도 그렇고 이렇게 주가 빠지지만 가치는 올라가는 거. 그 찾기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버틀러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한번 찾아 나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좀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정말 이게 뭐 이거 봐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좀 만들었으니까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